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아프신 걸 경험할 텐데요.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은 보통 척추의 퇴행, 노화입니다. 보통 65세 이상 고령에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 발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의 비수술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 척추가 노화하는 이유와 함께 척추 또한 느리게 저속 노화를 위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센터 최고원장입니다. 척추의 노화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촉촉하고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퍼석퍼석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 뒤쪽에 있는 후종인대나 황색인대, 그리고 뒤쪽에 후관절, 뼈의 변성이 오면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통 증상이 발생되게 되고요. 이러한 척추의 노화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한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시작을 하시고 평균적으로는 30대 초반 정도부터는 퇴행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질환의 발생률이 점점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의 발현이 보통 40대, 50대 이때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최근 10년간의 척추질환 환자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이 5년이나 어려졌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건 역시 자세입니다. 자세. 스마트폰과 과다한 컴퓨터의 사용, 작업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앉아 계신 자세라든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자세여도 한 자세로 계속 오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있거나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오래 있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적절한 운동, 체중 감량, 척추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질문을 진료실에서도 받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받는데요. 일단 보통 제가 가이드라인으로 드리는 거는 어디가 아픈지, 허리만 아프냐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까지 이제 통증이 내려오느냐를 들어보고요.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한 2, 3일 쉬어보고 가벼운 약제를 복용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호전이 없으면 병원에 꼭 오셔서 저희 전문의들하고 상담하시고 필요한 검사라든지 더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까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디스크 수술을 할 때 뼈를 약간 제거를 하거나 인대를 제거하는 경우 다른 부위에 손상이 오기도 하고 재발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빠른 회복, 적은 손상 이것이 저희 최소 침습 수술의 목표거든요. 요즘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수술의 침습 정도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내시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 등으로 후유증을 줄이고요. 두려워하시다가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신경마비가 와서 발목이 안 올라가는데도 수술하기 싫어 이러셨다가 3개월, 6개월 뒤에 오셔서 수술해줘요 하면 저희 의사들도 이거는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는 최소 침습 수술, 비수술적 치료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늘 강조드리는 게 실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수술하는 분은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MRI 영상 소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환자분의 증상이기 때문에 MRI 소견이 심하더라도 환자분이 마비 같은 게 없고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보존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하셨는데도 전혀 낫지 않는 경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보행이 전혀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 근력 저하가 지나쳐서 대소변 장애까지 이르렀다 이런 분들은 초면이지만 제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질 때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게 되거든요. 다만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쉬어보고 자세 변경, 바른 자세, 그리고 가벼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걸 해본다. 2번 약물치료, 먹는 약물로 증상 호전을 꾀해본다. 본통, 진통, 소염제가 되겠죠. 세 번째 주사치료,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이나 프롤로 주사 등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걸로도 호전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시술,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로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내시경이나 절개 수술로 이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안에서 이제 어디선가 눌리는 신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경 차단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보통 눌리고 있는 신경 주변에 바늘을 얇은 걸 넣어서 신경이 다치지 않는 곳에서 약물을 주입해 줍니다. 약물은 안에 신경을 마취시키는 국소 마취제, 염증을 낮춰주는 항염증제들을 섞어서 주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경 성형술의 경우는 꼬리뼈 쪽을 마취를 하고 신경과 디스크 사이 쪽으로 얇은 카테터를 넣어서 카테터를 유착을 방리해주고 그 방리된 틈으로 약물 치료를 해주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발전된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은 협착증이 있거나 좁아진 부위인데 신경이 좁아져 있는데 약물을 넣어줘도 잘 안 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좁아진 부위에 꼬리뼈를 이용해서 카테터를 주입을 한 다음에 풍선을 이렇게 부풀려 줍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이렇게 넓어지면서 약물을 주입하고 영구적으로 넓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사바사 케바케라서 얼마나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2에서 3회 정도는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시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절개 수술하면 이제 현미경,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이제 더 자세하고 깊이서 보고 싶다 해서 내시경을 직접 안에다 넣고 이제 하는 이제 내시경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요즘은 나눠지게 되겠고요. 그 내시경 중에서도 하나만 구멍을 내는 단일공과 양방향 내시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구멍을 두 개 뚫고 한쪽은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한쪽은 수술 기구가 들어갑니다.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카메라와 기구 들어가는 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단일공 내시경 수술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보다 아무래도 두 개인데 하나니까 조금 더 불편한 면이 있지만 대신에 이제 잘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처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만 남고 상처 크기가 더 작기 때문에 작은 절개와 작은 근육 손상으로 출혈도 덜 수 있고 회복이 더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에 따라 다른데 보통 뒤쪽으로 가는 후궁관과 옆쪽으로 들어가는 후관공 내시경이 있는데 후궁관 내시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척추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에서 쓸 수 있는 기구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친숙한 이전에 하던 수술과 비슷하게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안쪽에 있으니까 훨씬 더 시야가 확대되고 잘 보일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후관공 내시경이 있는데 허리가 보통 가운데서 수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약간 옆구리와 허리의 중간 정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수술은 장점이 뭐냐면 부분 마취예요.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터진 디스크만 이렇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뒤쪽에 뼈나 인대를 많이 제거하는 게 걱정되시고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덜어줄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이 단일공 내시경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각 사례별로 한 분씩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분은 이제 후궁관 뒤쪽으로 하는 이제 일반적 수술과 비슷한데 여자분이시고 30대 초반이셨는데요. 디스크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 2번 하고 와 이제 다 나왔어요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기존에 있던 디스크가 무리해서 파열이 됐어요. 30대 초반 여성이시니까 상처가 너무 크게 남고 이러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 통해서 좌측으로 이제 파열이 됐었는데 절개 1cm 정도만 해서 약간의 뼈를 갈아내고 최소로 제거한 다음에 터져 있는 디스크 제거하고 봉합하고 맞췄고 이틀 있다가 퇴원하시고 너무 잘 지내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한 분의 얘는 이제 추가항공 옆쪽으로 옆구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무거운 물건을 좀 많이 드시는 분이었거든요. 들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119 타고 이제 병원에 오셨고 바로 MRI 찍어봤더니 허리에 버섯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척추와 척추 사이의 디스크 간격이 이렇잖아요. 근데 그 사이로 터져서 나와서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보통은 이럴 때 이제 뒤쪽 후궁관으로 수술을 하는데 남자분이시긴 했지만 자기는 최소로 해보고 안 되면 그걸 하면 안 되니까 해서 디스크가 크긴 한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나올 때 제가 배수구 같은 게 뚫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뽁 소리가 나면서 환자분이 통증이 와요 이러다가 눌려 있다가 나오니까 이제 통증이 있거든요. 그것만 지나가고 7mm 절개거든요. 한 땀 딱 꼬매고 바로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소독한 다음에 엎드려 누우면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다음날 퇴원하시고 일주일 있다 실밥만 뽑으러 오세요 했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 조사와 이제 주변 의사들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국은 걷기, 뜀뛰기, 계단 올라가기, 가벼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이 정도는 이제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중에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나쁜 자세로 걸으시면 척추 질환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허리 곧게 펴시고 머리도 세워주시고 팔 앞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 막 과잉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시선을 전방 10에서 15m 정도 보시면서 발 뒤꿈치, 발바닥, 발 앞꿈치까지 순서대로 땅에 닿도록 전진하시면 되고요. 한 20분 정도 걸었을 때 이마에 땀 배어 나올 정도? 러닝머신 같은 속도로 따지면 한 6에서 7 정도? 좀 빠르게 걷기, 뛰는 것까지는 아닌 정도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점은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진료 보신 분이
하루 종일 옆으로 누워서 소파에서 TV를 옆으로 누워서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졌어요. 본인이 본인 안 좋은 습관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지 못한 자세,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장시간 앉아있지 마시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으신 경우에는 일정 간격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스트레칭, 이렇게 목이나 허리 쭉 펴주시고 이런 걸 해주시는 걸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운동,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하면서 아프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게 이제 킥백이라 해서 다리를 뒤로 뻗는다든지 다리 모양 만드는 브릿지 자세를 하는데, 정확한 자세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치료사 분들이나 운동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체중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 저체중인 경우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근육이 없어서 척추 쪽에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체중 감소시킬수록 허리나 디스크의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바른 운동을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해주시고, 요즘 저속노화에서 좋은 식생활 많이 강조해 주시고 계시니까 단백질 많이 잡수시고 뼈에 좋은 콩류, 두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라는 건 이 은행 예금, 돈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만큼이 있다면 아껴서 써야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나쁜 습관으로 통해서 흥청망청 쓰게 되면 40대나 50대에도 다 바닥나 버릴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척추센터 최고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